여러분, 재물포 북측 사례 보셨죠? 절대 공공개발 동의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서에 작성하시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칭 효창 역세권 민간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영상으로 들어왔던 재물포 주민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선도지구인 재물포 지역을 통해서 공공개발의 문제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도지구인 재물포에 여태까지 저희가 겪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랑 이런 것들을 여기서 낱낱이 고발하고자 여기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궁금한 게 보상가에 대한 건데요. 공공개발 찬성시킬 때 주민대표회의에서는 어떤 말로 소유주들을 설득시켰나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반대를 해서 다른 분들의 건 얘기로만 들었는데 그분들 말씀은 보상가가 많이 나올 거라 그 보상가로 적어도 비슷한 평형의 아파트는 하나 살 수 있는 정도의 보상가가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실제 보상가 발표 후에 아주 낮은 보상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낮은 보상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고 주민대표회의는 뭐라고 변명했나요? 주민들은 실제로 진짜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고요. 낮은 보상가가 나와서 주민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는데 저희가 자기네가 조정을 해보겠다, 보상가도 조정해보고 당신의 분양가를 낮춰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을 얼르고 달랬는데 사실 그때 이미 조무감정가, 그러니까 분양가는 확정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거짓말로 조무 자산이 확정되지 않았다, 바꿀 수 있다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거짓말로 설득을 해가지고 그냥 일단 그 상황을 넘어가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주민대표회의에서 거짓말로 소유주들을 달랬다는 거네요. 그렇죠. 현실은 이미 보상가 결정 나서 바꿀 수가 없었는데 그럼 주민대표회의 분들이 소유주들을 거짓말로 바꿀 수 있다, 높여주겠다 그랬다는 거네요. 그렇죠. 감정가는 높여주고 분양가는 낮춰주겠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럼요, 실제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파트 분양가는 원래 처음에 약속한 거는 4억 2,300이었거든요. 84 말하는 거예요. 84 기준으로요. 네. 84 기준으로 4억 2,300이었는데 그게 5억 8,800으로 바뀌었어요. 네. 사실 이렇게 3080에서는 그런 경기 변동이나 이런 리스크들을 공기업이 다 안는 걸로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4억 2,300에서 5억 8,800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뛴 상태로 분양가가 확정이 됐는데 주민대표회는 그때 분양가가 먼저 나왔으니까 분양가 나왔을 적에는 보상가가 많이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했고, 보상가가 낮게 나온 다음에는 분양가를 낮춰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항상 위기만 모면하는 식이었거든요. 소유주들은 그 당시 어땠어요? 보상가가 낮게 나왔을 때요? 보상가가 낮고 분양가 높게 나왔을 때 분양가는 이미 그 전에 나왔기 때문에 높게 나왔을 적에 보상가가 많이 나올 거라고 위로를 했으니 보상가가 낮게 나왔을 때 진짜 그때야말로 멘붕이었죠. 그래서 진짜 주민대표에 찾아와서 막 주저앉아서 우시는 분, 멱살 잡으시는 분 많이 계셨어요. 그럼 주민대표회의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알아서 이제 분양가도 낮춰보고 보상가를 높여보겠다. 그때도 네. 그때는 이미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을 한 거죠. 주민들 다 속은 거네요. 지금도 속고 있어요. 참 안타깝네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서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사실 아시는 분들은 종후자산이 확정됐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건 종전자산도 간평이 끝났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나면 바꿀 수가 없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사실 아시는 분들이 1%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걸 이제 그냥 핑계 삼아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소유주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당한 거네요. 맞아요. 몰라서 당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하고 아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시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저희랑 똑같네요. 저희도 아무리 얘기해도 소유주분들이 본인들이 꿈꾸는 그 이상 거기에만 몰두하셔서 아무리 현실을 얘기해줘도 이해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계속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나 거기나 상황은 똑같네요. 그럼요. 저희가 49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뭐 거기에 엄청 좋은 초역세권에 뭐 진짜 높은 빌딩에 진짜 너무 좋은 그런 아파트, 초호화 아파트가 생길 거라고 했지만 사실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뭐 하나요? 원주민은 거기 못 살아요. 그 금액을 보상받아서 그 분양가의 아파트를 절대 살 수 없거든요. 그러면요, 아파트에 입주하는 소유주는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원주민 분양가가 16% 할인, 일반 분양가에 16% 할인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16% 할인된 금액이 84가 5억 8,800이니까, 일반 분양가는 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못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못 들어가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 보상가를 받고 인근 지역으로 평형 이동은 가능해요? 그것도 불가능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인근 지역도 다 오를 대로 올라버렸고 안 오른 지역을 찾아서 어디 산동네나 이런 데 가지 않는 이상은 저희 지역이 더블 역세권인데 더블 역세권에 이렇게 평지에 이런 데를 사실 찾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지역을 찾았다 치면 그 가격에는 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수평 이동을 못하고 더 작은 지역으로 아니면 산꼭대기로 뭐 이런 데로 밀려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국은 내 집을 뺏기고 맞아요. 안 좋은 내 집은 뺏기고 되게 열악한 환경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가거나 거네요. 전세 가거나 사월세를 가는 방법뿐이 없는. 너무 안타깝네요. 그리고요, 여기 아파트 그 공사비가 얼마 정도 돼요? 저희 아파트 공사비가 595만 원, 평당 595만 원으로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31년에 입주인데 26년부터 착공을 한다고 26년의 말이나 아마 27년에 착공을 시작할 텐데 그때 595만 원으로 과연 어떤 아파트가 지어질렀는지 결국 물가지수 정도만 반영을 한다는데 공사비가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물가지수를 반영해서는 진짜 엄청 후진 아파트가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듣기로는요, 공사비 600만 원이면 옵션 하나도 없는 임대 아파트 수준의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600만 원이 가장 최저치의 아파트를 짓는 거래요. 그래서 옵션은 아무것도 없고 베란다 확정도 안 되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원래 현물부상 책자에 그런 옵션에 대해서 다 원래는 기재를 하게 되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현물부상 책자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내장재가 뭔지, 실크ben치인지 강마루인지도 기록이 안 돼 있고, 창호는 뭐 3중률인지 2중률인지 알 수 없는 단창인지 알 수도 없고요. 그러면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냥 무작정 현물 신청을 하라고만 되어 있죠. 근데 그래서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없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주민대표에서는 앞으로 자기네가 얻어낼 것이다 라고 희망 섞인 말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595만 원에는 아마 못 얻지 않을까. 지금 현재 베란다 확장 하나를 요번에 겨우 얻어냈어요. 물론 책자에는 없는데 책자를 받고 나서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약간 그 이상을 그 정도를 얻어낸 건데 베란다 확장도 전체를 다 해주는지 앞 베란다만 해주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거든요. 되게 상황이 너무 안 좋네요. 저희 구역에서는 그 주민 대표분들이 최상위 아파트를 지어준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모든 분들 지금 공공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진짜 가장 최상급 아파트, 프리미엄 아파트를 지어준다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은
임대 아파트 수준인 거네요. 공공은요, 최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요. 공공 임대주택을 넘는 이상엔 최상의 아파트랑은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공공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서 최상의 아파트를 고집한다는 건 진짜 어불성설이죠. 맞지 않아요. 아니 그게. 근데 저희한테는 시공사를 저희 소유주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공공 아파트가 아니고 민영 아파트이고 주민 대표회의에서 그런 걸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되게 고급스럽고 좋은 아파트를 지어준다. 공공이라고 싸구려 아파트 짓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공사가 아무리 좋은 데면 뭐합니까? 예산이 적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하긴 아파트 값이 공사비가 600만 원이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말 들었어요. 그 옵션이 없지만 옵션을 추가하면 그만큼 공사비를 인상하는 식으로 해서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겠죠. 결국은 그것도 다 원주민이고 뭐 일반 분양에 다 해당되는 금액이니까 결국 금액이 더 그만큼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결국 이게 싼 아파트냐는 거예요.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라고 했는데 절대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고 저희는 인천지에서 최고 분양가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렴한 아파트를 지금 현재로도 최고 분양가인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어떤 아파트가 될까요? 여러분, 재물포 북측 사례 보셨죠? 절대 공공개발 동의서에 액성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서에 작성하시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